우리 정부에서도 급변 사태라고 합니다. 급변 사태. 북한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북한 정부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액션 플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이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북한 정부가 무너지는 거는 뭐 구테타든지 민중봉기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겠죠. 그럼 정부로서 기능을 못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북한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핵미사일과 뭐 또 세균병기도 있고 화학무기도 있는데 이런 WMD 대량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를 확보를 하고 주요 지점을 점령하면서 군정을 필 거라고 보입니다. 군정을 피면서 어떤 이제 우리 또 이북 5도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서서히 민정으로 이양을 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을 점령하고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을 어떤 버퍼존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것으로 99.9%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먼저 가급적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려는 게 우리 목표고요. 둘째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게 민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안정화작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서서히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가장 필요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서서히 우리 체제로 흡수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참 그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까를 좀 감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기도 하는데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전쟁을 원한다. 좀 빨리 전쟁이 좀 일어나서 뭔가 대한민국의 흡수 통일이 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게 영국 BBC가 지난해 6월에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에 살고 있는 그 3명의 북한 현지 주민들과 비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거기서 3명 중에 2명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전쟁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 어떤 그런 의견의 저희는 뭐냐면은 전쟁이 나서 지금 이 체제가 엎어졌으면 좋겠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국민들이 오히려 전쟁을 뭐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북한 경제를 좀 논해보고 싶어요. 북한 경제가 뭐 과거 우리 그 전쟁 직후에는 남한이라고 해볼게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북한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단 한 장의 사진이 남북한 경제 차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죠. 밤에 인공위성이 한반도를 찍은 건데 북한은 평양에 점 하나만 찍혀 있고 북한 전 영토가 거의 뭐 깜깜했는데 대한민국은 전체가 다 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섬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북한의 경제 상황도 다 외부의 추정만 있습니다. 추정만 있는데 지난 3월에 그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에서 한 온라인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케빈 그레이 영국의 서섹스 대학 교수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추정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은 했다.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2017년과 비교하면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다. 2017년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무진박지하게 미사일 개발을 했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했던데 그때 대북 경제 제재가 상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 그 시기와 비교하면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2017년 수준은 회복하지 않고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정말 전쟁 난다고 많이 북한하고 그랬었죠. 예. 네, 미국하고 힘겨루기 이렇게 할 때쯤에 마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어쩌면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예.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듯이 그렇게 혹은 뭐 중동 몇 개 국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듯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고립된 경제였는데 더 고립됨으로써 북한 경제가 오히려 2017년과 비교했을 때도 GDP 면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북한 GDP를 이제 이거 완전히 추정이죠, 이거는. 우리처럼 뭐 소비 부문의 소비 지출액이 얼마나, 투자액이 얼마나, 뭐 순수출이 얼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 GDP를 추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뭐 쌀 가격과 쌀 예. 소비량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GDP를 이제 추계하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종종 그 추계치를 발표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북한 경제가 뭐 식량고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예.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특히 식량이라는 문제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아까 계속 말씀 나눴듯이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예. 그 식량 배급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식량고가 텅텅 비어 있다. 어떻게 혹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제가 또 이 분야는 잘 몰라가지고 같은 중앙일보에서 통일부를 취입하는 정용우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 정용우 기자에 따르면은 북한이 주민들이 배가 부르게 먹을 쓰려면은 1년에 한 6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북한의 생산량은 400만 톤대 후반대랍니다. 490만 톤. 네.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한데 그러네요. 작황에 따라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조금 좋았답니다. 작황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대가로 뭘 받았나? 물론 무기 기술을 받아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무기 부품 같은 것도 받아올 수 있겠지만은 유류와 식량도 받아올 거라고 컨테이너를 보냈는데 빈 컨테이너만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량 같은 것도 채워서 오겠다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아사자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일가족이 9명인가 탈북한 가족이 일본 방송과 지난달인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보면은 그 황해남도입니다. 황해남도는 북한에서 대표적인 연벽평야가 있는 곡창지대인데 네. 거기서도 아사자가 나온다는 곡창지대에서. 그렇죠. 아이고. 이게 휴대전화 영상인가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 인터뷰를 보여줘가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작황이 좀 좋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그 곡창지대에서 아사자가 나온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급 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배급 체계 붕괴 지방에 그렇네요. 배급 체계가 무너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또 더 나아질 리가 없고 또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자기 국제 체제의 유지가 더 중요하지 북한 주민이 배불리 먹고 사는 거는 그런 게 순위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더 나아질 기미가 없고요. 그래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당분간 타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또 유로피언 국가들도 같이 그 경제 제재에 참여를 함으로써 러시아가 밀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뺏어왔다고 합니다. 또.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밀, 그밖에 콩, 대두죠, 옥수수, 이런 여러 작물이 있어서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니까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생산된 그런 생산물을 북한이나 우방국에게 좀 제공해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마저 지원이 끊기면 정말 이 배급 체계 자체도 붕괴된 데다가 그것마저 지원이 끊기면 정말 체제의 존립이 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급제가 붕괴되고 지금 식량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 또 월급을 다 털어도 계란 한 판 못 산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냥 북한 주민의 삶, 생활이라는 면에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경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일단 계란 얘기는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과장된 것 같고요. 예, 한 탈북민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 예. 최근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북한에서 노동자 월급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올렸고, 계란 가격도 많이 좀 안정되고, 근데 계란이 되게 중요한 게 북한에서는 계란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귀한 음식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 네. 닭 공장이라는데 대량 서약하는 공장 가가지고, 북한말 다갈입니다. 다갈과 네. 닭고기의 생산량을 늘려라. 그래서 평양 주민들이 기뻐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그거 별개로 해서 방송에서 한 탈북자께서 이만큼 힘들다라는 말씀을 조금 과장되게 탈북하시 했을 수도 오래돼서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 상황을 또 모르실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어쨌든 북한의 배급제가 붕괴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붕괴됐으면 나라가 망하겠지만 하여튼 일부 붕괴된 거는 제공사적 작동하는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이런 중국 속담이 있다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네. 위에 정책이 있다면 밑에 대책이 있다. 상유 정책, 하유 대책 이런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북한 주민들은 호구지책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장마당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부가 북한 탈북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결과에 따르면은 72.2%가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91.9%가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었고 네. 그리고 71%가 장마당에서 쌀과 강냉이 등을 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장마당이 북한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갭을 메워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장마당에서 물건 살려면은 이게 이제 정상 가격이 아니고 시장 가격일 테니까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주머니를 차야 되는데 소득의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소득의 68.2%가 비공식 소득이다. 국가나 정부가 정한 월급 이외에 개인적으로 어떤 따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북한 경제의 실상을 좀 명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식량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조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근에도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있었는데 그 경제정책이 너무나 모순돼서 예. 북한 민심이 완전히 폭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 들었거든요. 예. 지방발전 정책이 무엇이고 그게 네. 왜 폭발하게 됐는지 왜 모순된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지난 1월에 나와가지고 네. 매년 북한의 20개 군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그래서 10년 내에 전국의 모든 시군의 생활 수준, 지방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맞아요. 밝혔습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현재 망선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민심이 입안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달려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인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북한에 어려운데 원자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생산 설비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그 모든 지방에 다 나눠줄 만큼 이게 갖춰 있느냐. 이게 네.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에 바른 소리다. 그냥, 우리를 그냥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그냥, 허탕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저도 어제 그저께 중소벤처기업부 다녀왔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나 혹은 관련
공적 기구에서 이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심각하죠. 네, 인구 감소 문제 뭐 이런 것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나 지방 소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에서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럼 지방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업이 있으면 인력이 모이고 출산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라는 방향성은 맞아요. 방향성 맞죠. 근데 어떤 기업이 거기에 가려고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마치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있는 닭공장, 네. 닭알 뭐 이렇게 생산하듯이 지방마다 이런 거 생산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 북한 주민이 봤을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죠.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저도 느낌이 예. 오게 됩니다. 이 북한 경제 상황을 좀 제대로 알게 되는 뭐 저도 이렇게 예.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꼭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하는 뭐 북한 경제의 실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마무리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최근에 통일을 조국 통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예. 네. 꼭 경제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갈게요. 예. 이거 빼고 의견을 여쭐게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이 북한 경제의 실상이나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나 우리의 대응 체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주면 이게 마치 간첩 행위처럼 북한에게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혹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사소한 정보를 이게 100%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린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진 그렇게 허약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견이 나와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결국은 올바른 방향이 나가는데 거기에 가는 하나의 밑거름을 가는 그런 것이 제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봐주신다면 되게 과찬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저의 의견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기자님께서 주신 오늘의 인사이트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폄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이 혹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북한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지도부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 정보를 주는 과정은 아니다. 이 정도의 정보는 북한 지도부가 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이런 북한 경제나 북한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명확하게 모두 인지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좀 모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니까, 작년에 최상병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훈련병 두 분이 이제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군의 사기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군을, 변호하는 건 아니고, 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짚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 비판해줘야 되겠지만, 마치 이제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군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 군 전체가 그렇게 다 집단으로 매도될 만큼 허투루 그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군이 힘들면 군이 약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나중에는 국민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가다 군복을 입은 현역 장병들을 보면은 수고한다, 너는 멋있다 이렇게 예. 격려와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그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오늘 처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예. 이 시리즈에 제 채널에 초대되셨는데 토론하신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교수님만큼은 알고도 많지 아유, 않고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지를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채널에 출연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 또 부족한 부분을 옆에 기자나 또 여러 자료를 공부해서까지 출연하셔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구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바로 알고 예. 또 우리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바로 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우리 이철재 기자님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